자, 이전 등기를 가져올 때 이제 이게 쭉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이렇게 시간이 대지권을 대지권 등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매 넘어가고 낙찰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소멸시효와 하고 문제가 많이 됩니다. 10년이 이제 까딱까딱 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자,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일단 소멸시효에 걸리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전 등기 채권을 이렇게 채권적 청구권으로 볼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물권적 청구권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로 보면은 소멸시효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하급심 판결이 저는 이제 하급심 판결은 조금 부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좀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게 채권적 청구권 또 물권적 청구권 이런 부분에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샀다. 매매를 해서 잔금까지 다 냈는데 저 사람이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 채권적 청구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10년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다 냈다고 그래서 내가 소유권자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소유권은 우리 물권법상 이전 등기를 해야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를 가져와야만 소유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에 기해서 뭔가 청구권을 가질 때는 소유권에 기한 뭔가 청구권이 생기는데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매매 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는 소멸시효 10년에 걸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물권적 청구권 같은 경우는 한번 그럼 뭐가 있냐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 등기를 다 갖추고 해서 정식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내 집에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다. 비교를 편하기 위해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해서 누가 들어와 있는데 임대차 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로 명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명도 청구권은 우리가 크게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청구권에 의해서 우리가 두 가지 청구권에 의해서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하나는 임대차 계약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내하고는 임대차 관계가 있고 임대차 계약이 다 종료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도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 명도 청구권도 하나 있다고 보고요. 또 내 소유권을 너가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적법한 권한 없이 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권이라고 하는 청구권으로서 명도 청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인데 그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해석은 지금 학설은 걸린다는 학설이 있긴 하지만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특별한 게 없으면. 물론 이제 단기 소멸시효라고 그래서 5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10년에 걸리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고 이런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좀 하셨는데
이 대지 사용권 부분이 과연 대지 사용권을 오랫동안 이렇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할 때 이 소멸시효에 걸리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대지 사용권의 어떤 대지 사용권에 기한 뭔가 등기를 가져오는 이런 권리의 성격을 뭘로 봐야 되느냐? 채권적인 청구권의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 물권적인 청구권의 성격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하고 직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게 뭐 아직 대법원 판례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물권적 청구권이 분명한 것 같아요. 물권적 청구권이. 왜냐하면은 이게 그 전유 부분에 취득을 함으로써 종된 권리로서 그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다 냈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못 받아와서 소유권을 못 가지고 있는 상태, 소유권자가 아닌 상태와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비록 등기를 못 가져왔지만 등기의 바탕이 되는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부분, 소유권에 기한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유 부분 취득을 이유로 해서 종된 권리로 가지게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는 이미 물권적 청구권, 물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판례가 좀 더 나오면은 좀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부지방법원 2011년 판결 같은 경우도 이게 대건축 조합을 대위해서 조합원이 대지지분의 소유 명의자인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대지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이전 등기 채권의 소멸시효와 지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쟁점이 된 사건인데, 토지주택공사 아마 이제 피고를 둘 다 넣었겠죠. 피고공사, 그다음 피고조합 이렇게 넣어가지고 피고공사는 피고조합에게, 피고조합은 나에게 이렇게 이제 이전 등기 해달라고 했는데 이 서부지방법원은 판사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10년은 안 됐다. 대지사용권 성립한 때로부터 뭐 10년은 안 됐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사 뭐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 대지사용권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약간 뉘앙스를 좀 비췄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복잡하게 썼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로 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판결이 상당히 지금 길죠. 그래서 일단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안 지났다라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부분인데, 이게 뭐 채권적 청구권으로 10년 소멸시효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이전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부분 대지를 점유 사용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뭐 인도받아서 점유하는 동안에는 이전 등기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못한다,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판례 때문에라도 이전 등기를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91년도) 사건 대법원.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은 매매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생방송이니까 이게
이런 걸 걸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청구권과 동시행 항변권인데요. 이거 이제 뭐 그거예요. 결국은 전유 부분 가진 사람이 이제 종된 권리로 내가 대지 사용권 취득했으니까 등기 넘겨줘라고 할 때 그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분양대금 아직 다 못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동시행 항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그게 또 공평의 원칙에 맞겠죠. 등기만 그냥 가져가고 항변도 못하고 그냥 돈도 못 받고 그냥 넘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능한데 쟁점이 이제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전 등기 의무하고 우리가 대금 지급 의무 이런 부분은 동시행 관계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도.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별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부동산 등기법 60조에 따라서 맨 마지막 구분 소유자, 맨 마지막 구분 소유자 전유 부분 갖고 있는 사람이 분양자를 상대로, 분양회사를 상대로 이렇게 바로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동시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실무상으로는 거의 인정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어차피 이게 60조의 구조는 바로 최종적인 전유 부분 소유자가 분양회사 상대로 바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이렉트로 인정하긴 했지만 그 성격 자체는 어차피 중간 취득자를 대위해서 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양회사가 가지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 그게 없어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하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 2006년 사례. 경락위는 대지사용권 취득의 효과로서 분양자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를 거쳐 순차로 대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절차를 구해줄 것을 구하거나, 요게 이제 원칙적인 부분 60조가 아닌 일반적인 그런 청구 방법이고, 분양자를 상대로 바로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를 맞춰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때 분양자는 이에 대해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동시행항변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사례 이제 좀 설치한 걸로 보더라도 바로 대지권 변경 등기 절차를 청구할 때도 별로 동시행항변은 무리 없어 보인다. 인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판시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남지원 2011년 판결. 공사 시공자인 소의 회사가 분양자인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특정 호실을 소의 회사로부터 전매받은 사람이 시공사를 대위하지 않는 채 조합에 대해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분양자인 조합의 동시행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시행항변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조합이 지금 주장하는 그 동시행항변권이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항변권 행사는 가능하지만 항변권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안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원래는 이게 이제 사용 승인이 안 된 그런 사안인데, 요거는 조금 저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그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계약 조건에 보면은 이렇게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을 다 받고 나서 대금을 준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시공사가 대금을 받아갈 만한 조건은 다 사용 승인을
그 사용 승인을 하고 나서, 사용 승인을 다 해주고 나서 그 대금을 받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물건은 소회사가 공사 대금 대신 대물 변제로 가져가기로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물 변제로 제대로 가져가려 그러면, 대금을 받아가려 그러면 사용 승인을 받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조합이 항변한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사용 승인도 못 받고 이게 뭐냐? 그래서 나는 대지권 등기 못 넘겨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저는 납득은 안 되지만, 이 법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규정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사실상 다 완공해서 사람이 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대금을 줘야 될, 대금 못 주겠다. 또는 대금을 대신한, 공사 대금을 대신한 대물 변제 또는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겠다라고 동시행 항변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느냐, 그까지는. 그거는 좀 공평과 신의칙, 그렇게 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뭐 사용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을 못 받아줬다라고 하면은 조금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뭐 또 숨어 있는 그 어떤 사정, 이런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뜻 봐서는 제 느낌은 하여튼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가 뭐 전체 분양 대금 지급 의무인지, 그러니까 대지권 넘겨줘라고 할 때 돈 다 내고 가져가라고 하는 그 동시행 부분에서 전체 분양 대금 지급 의무인지 아니면 대지 지분에 대한 분양 대금에 국한된 것인지, 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자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분양 대금을 내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상으로 맞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남부지방법원 2011년 판결. 기존 연립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출연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전유 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자 재건축 조합이 분담금 지급에 동시행 항변을 한 사안이었는데요. 이거는 좀 사안이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좀 조합원들이 왜 집을 다 지었는데 조합 상대로 등기를 구하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구했을까? 땅에 대해서는 안 구하고 그런 부분인데 의문이 들었는데, 보니까 땅이 좀 이렇게 가압류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좀 지저분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합원들이 깨끗한 부분만 가져가자, 이렇게 해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조합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담금 내놓고 가져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부분을 동시행 항변한 그런 사안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들은 뭐 사실은 이제 분담금 내고 가져가야 되겠죠. 분담금 내고 가져가는 것이 동시행 항변권에 맞는데, 조합의 이런 동시행 항변 주장에 대해서 원고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건물과 부지 중에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있으니까 건물 부분에 대한 분담금만 납부하고 가져갈래.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 대한 분담금만 납부하면은 나는 가져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타당치 않다, 여러 가지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대지 지분 넘겨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전 등기 청구할 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권 넘겨줘라고 했는데 분양대금 내고 가져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항변이 된다고 할 때, 분양대금 채권, 분양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다 지났다. 그러면은 그게 형평에 맞겠느냐?
하는 그런 거거든요. 더구나 이제 대지지분권 이전 등기 청구는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물권적 청구권으로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양회사의 분양대금 청구 이런 부분들은 그 분명한 채권적 청구권이라서 소멸시효에 걸리거든요. 10년 내지 뭐 상사채권으로서 5년 이런 부분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돈을 안 내고 가져가는 이런 이제 불공평한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뭐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판례는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이라도 반대 채권과 상관없이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결과적으로는 그런 예를 들면 이제 이전등기 채권 한쪽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그런 채권자들은 자기 채권 관리를 잘해서 소멸시효도 방어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그 분양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쪽은 소멸시효 관리를 잘 못해 채권 관리를 잘 못해서 그 부분이 소멸시효로 없어졌단 말이죠. 그 부분은 그냥 그것은 그 자기 책임 하에서 그냥 해야 된다. 그걸 갖다가 소멸시효 중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에 따르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분양대금 채권도 그냥 소멸시효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여러 가지 아까 등기 신청하는 그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